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수티 붕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세가 정말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세는 지금 세무소나 아니면 세무사도 정말 다루기 힘든 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파트를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매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실거주 여부,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1가구 몇 주택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따져야지 세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아낄 수가 있습니다. 공급 폭탄이다, 너무 비싸다, 고점에서 집값을 잡는 거 아니냐, 왜 매매하라고 하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현재 3년 주기의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집값은요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잡은 분들은 정말 불안해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로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낡은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공급이 수요만큼 따라가주면은 아파트 값은 당연히 안정이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임대차 3법이라든가 세금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낡은 아파트, 즉 노후화된 아파트는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매값은 상승을 하고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전세값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조차 부동산세 널뛰기 세법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하다. 정말 맞습니다. 혹시 세법과 유불리 따라 세법 주물러라. 지금 정부에서 지금 세금법을 다시 또 한번 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위험수위다. 원래 또 줄인다. 그 다음에 1주택자까지는 조금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돌고 돌았지만 결국에 그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2% 종부세로 조세 법정주의까지 파기할라. 조세 법정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금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정부에 어떤 수입이 되는 세금을 모든 국민한테 부과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과되는 세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국민들이 많이 내게 되면은 그 가정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떼어서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건데, 그 세금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은 생계 위협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종부세 상위 2% 부과함부터 양도세 경감까지 다양한 안건을 보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냥 부동산을 좀 안 건드리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참 왜 자꾸 부동산을 찔러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보유세 전망인데요. 자, 올해부터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 전용 85제곱미터죠. 24평, 25평입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보시면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보유세 1가구 1주택부터 1가구 2주택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유세와 종부세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 현재 2021년 기준이 아니라 2020년 기준으로 공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공시가 기준으로 너무 많이 1년 주기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세가 많아지는 겁니다. 574만원에서 2026년에는 1388만원,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00만원가량 내고 있지만 2026년 가면은 2500만원, 그 다음에 마포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현재 340만원이지만 2026년 가면 806만원, 그 다음에 옥수 파크에이스 저기 강북에 있는 거죠.
325만 원이지만 2026년 가면은 705만 원이다. 이 정도면은 1주택자 징벌적 세금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주식 대주주 기준 3억 원에서 철회 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식의 수수료와 거래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주식에 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한때 작년이었죠. 동학개비가 한창이었을 때 찬물을 끼얹어 버린 이거를 철회시켰죠. 이제 누더기 세법이 다시 칼을 들이대고 있고요. 이러다가는 포퓰리즘에 빠져서 마구잡이로 지금 내는 거 아니냐. 부동산만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뭐 교육으로 가지고 국민들을 사로잡았다면 요즘은 부동산을 가지고 국민들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요구가 많이 쏟아졌어요. 실제로 많이 쏟아졌고 전에서 얘기했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그 집값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은 이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례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OECD 국가를 통틀어서 아니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부동산 세금만 내는 것은 정말 상위권에 있습니다. 보유세, 종부세, 취득세 뭐 여러 가지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려주게 되면 거기에다가 상속세도 내야 되고 팔게 되면 양도세까지도 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세금법이 있었죠. 정부에서 좀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철회를 할 거 하고 좀 부동산을 좀 쉽게 개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왔습니다. 법이라는 건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고 쉽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국민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이 법이라는 거를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 입주 쏟아진다는 정부 민간 통계와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다. 원래 이렇게 항상 반대적으로 움직였던 정부입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죠. 지금 정부의 기조가 뭐냐. 공공임대, 재건축 반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뭐 다른 세금을 다 배제하고요.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을 내가 샀다. 15억에 팔았다. 그럼 5억에 대한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수 조치를 하는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정부입니다. 차익을 먹으면 배 아파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해요. 10년 전매 제한, 토지거래 제한, 각종 방법을 쏟아붓고 있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83만 호가 공급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아파트 입주 쏟아진다는 정부, 민간 통계와 반대. 내년 입주 물량 평년보다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5년까지 공급이 불안하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 추산 약 46만 가구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아니 내년에 입주 이거 뭐 실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현재 3만 호도 공급이 안 됐는데 어떻게 46만 호를 공급을 합니까? 무슨 아니 국민들 전체를 뭐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속셈인가요? 공공임대 소규모 단지까지 영끌, 민간 통계에서 20만 가구에 그친다. 20만 가구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2만 가구, 3만 가구 지금 들어왔어요. 46만 가구면 몇 퍼센트입니까? 발표한 내년 입주 물량이 민간업체 추산 입주 물량과 20만 가구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추산하는 민간업체와 달리 정부는 공공임대, 소규모 아파트 등 모두 입주 물량이 포함해서 차이가 난다. 그렇죠. 아파트에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 다른 이제 뭐 사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다 포함을 해요. 전국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이 아니에요. 전국에 다 통틀어서입니다. 자, 과연 정부 내년 이후 공급 확대 효과 체감할 것인가? 2017년 3월부터였죠. 그때부터 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 공급 확대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 서울에서만 8만 가구 입주.
제가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8만 가구요. 어디다가 지으실 겁니까? 지을 때는 확보를 하셨습니까? 어디에다가 지을 건데요? 어떻게 지을 건데요? 말만 하면 다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년 전국 입주 물량 실제입니다, 이제.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약 28만 1652가구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적으며 입주 물량은 2018년 46만 가구에 달했으나 이때가 가장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선 입주 물량이었죠. 점점 줄어서 36만, 2021년에는 28만 가구, 28만 가구로 5년 이래 가장 최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제한도 걸어놓고 10년 전매 제한도 걸어놨어요. 얼마 전에 동탄에 디에트로라는 아파트를 청약을 했었는데 10년 전매였습니다. 들어가면 10년 동안 거기서만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제한을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10년 전매 제한하면 가격이 내린답니까? 입주 물량 차이, 집값 불안 내년 계속될 듯. 2023년까지도 계속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5년까지도 집값이 불안해가지고요. 아주 시장이 요동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이때만 내려가면은 살만 하겠는데 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참 어렵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의 기조는 공급을 많이 내놓겠다는 기조를 갖고 그 다음에 공공 임대 아파트,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들, 호텔을 개조한 지 이런 것들 다 합해서 46만 가구를 내놓겠다라는 취지를 보여줬습니다. 민간통계 부동산 114에서 내놓은 전망은 정부에 있어서 절반밖에 안 되는 20만 가구밖에 안 되는 물량이 내놓을 거다. 그러면 내년에 28만 가구가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과 반대로 더 많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지금 부동산이 정말 핫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 1년 남았습니다. 부동산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 잠재우지 못하고 계속적인 상승을 노릴 것인가? 다음 사이클이 아마도 얘기를 해줄 겁니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최고 상승 주기인 몇 번의 사이클을 거쳐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 그때 이후에는 아파트 매매가 더 힘들어지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살 수 없게 됩니다. 투자를 잘 판단하셔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